네, 유튜브에 댓글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질문들 중에서 제가 답변을 못 해드리는 게 여러 가지 뭐 규제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해드리는 게 뭐 종목을 추천해 주세요. 어떤 거 사면 좋을까요? 이런 건데 사실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해보시고,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이 유튜브를 하는 거는 투자자들께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게 간접적인 방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이게 좋습니다, 저게 나쁩니다 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렇게 해서는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뭐 한 번 좋을 수도 있고 또 나쁠 수도 있고, 이게 좋았다 나빴다를 그냥 반복하는, 그러니까 매번 투자를 할 때 그냥 주사위 던지기처럼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도 이 바둑의 복기처럼 내가 어떤 판단을 했는데 이게 이래서 좋았다 저래서 나빴다라는 걸 계속 복기할 수 있으면 결국은 이긴다고 보거든요. 근데 제가 직접적으로 무엇이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게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그냥 주사위 던지기랑 비슷해질 확률이 꽤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복기를 두고,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나은 투자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Q&A 시간입니다. 오늘도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신 분들에 대해서, 댓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오랫동안 여러 가지 방식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요거는 이런 것 같다라고 어느 정도 제 나름대로 자신이 있는 영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이런 질문도 최근에 좀 많아서 제가 그냥 넘길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막땡땡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개근하셨다고 하네요. 아유,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구상무님, 젊어지시는 특별한 비결도 올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아마 뭐 3프로TV 이런 걸로 해서 제가 한 1년 반부터 3프로TV 계속 나갔는데, 뭐 금요일 아침에 나가면서 제가 뭐 로션 하나 바르고 나갔겠죠. 머리도 대충 혼자서 보고. 근데 최근에는 이 스텝스 동영상을 찍으면서는 저희 스태프들께서 이제 뭐 메이크업도 조금 해주시고, 그 다음에 헤어도 만져주시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 작품은 아니고 저도 이제 50대 중반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뭐 실체적으로 젊어지고 있는 건 아닌 건 분명해요. 그건 분명한데, 뭐 메이크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가 뭐 최근에 메이크업을 좀 하니까 이게 좀 달라 보이는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젊어지고 있는 건 아니고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시청자들 분들께서 아무래도 유튜브라고 하는 동영상을 통해서 보시니까 저도 어쨌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게 이제 뭐 제 원래 모습을 감추고 뭐 이게 아닌 모습을 보여드린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시청을 하시니까 이게 이제 그래도 좀 제가 노력하고 우리 스태프들이 좀 노력해서 조금 깔끔하게 보이도록 해서 영상을 보내드리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메이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WIL 땡땡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중에서 딱 한 10개만 골라서 설명해 주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거 조만간에 딱 10개일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근데 이거를 가령 이거는 뭐 다른 동영상을 하나 만들든지 해서, 왜냐하면 하나하나의 지표마다 그 나름대로 또 이야기들이 있겠죠. 스토리 라인들이 있어서 그거는 따로 시간을 만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서 조금씩 하시다 보면 경제지표라는 게 자꾸 나오고, 이걸 이제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저런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무엇이 정말 이 경제지표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석인지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탐구욕이 강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시간 내서 한번 이런 동영상을 좀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S땡땡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미국 증시의 영향을 직격탄으로 우리는 늘 받고 있죠.
코스피, 코스닥 다 받고 있는데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특히 민주당이 그린 뉴딜 정책 같은 걸 쓰면 우리나라에는 큰 장이 열릴 거다라고 보는 그런 시각도 있던데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식시장이라는 게 그래요.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 시장이 미국 주식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2018년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 갈등이 시작되고 난 이후로 중국 주식시장은 미국하고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발생을 했어요. 최근에도 그렇습니다만. 근데 그걸 중국을 빼고 나면 거의 대부분의 주식시장이 미국 시장이랑 동조화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주 오래 전부터 그랬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러면 미국이 무엇인가 정책을 쓰게 되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겠죠.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니까 한국에서도 가구업체 주가가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게 미국에서 이게 이제 사람들이 집에 있으면서 그때 미국의 가구업체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대요.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것이죠. 그래서 다만 다우존스, 나스닥 주가가 어제 얼마 올라갔는가 뿐만 아니라 어제 미국 시장에서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어떤 업종이 주가가 많이 올랐냐라는 것도 직접적으로 한국 주식시장에 곧바로 그 다음날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굉장히 큰 게 이번에 대통령이 바뀔 것이냐 아니면 안 바뀔 것이냐 바이든이 대통령 될 것이냐 트럼프가 계속 대통령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미국의 산업에 아주 심각한 변화가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이번에 11월 4일 선거는 대통령만 뽑는 게 아니고요. 미국 하원은 전원이 또 투표를 하게 되죠. 상원은 3분의 1이 투표를 합니다. 대통령은 4년에 한 번씩 선거를 하고 하원은 임기가 2년이에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선거를 하고 상원은 6년이 임기거든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3분의 1씩 선거를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 지금도 이미 다수당입니다. 여기서 이제 상원도 만약에 민주당이 가져간다. 그리고 대통령도 만약에 바이든이 된다. 이러면 하원, 상원, 백악관을 민주당이 다 가져가면 이거는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 그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과 백악관을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2017년에 민주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법인세를 대폭 낮추는 조세 감면 정책을 썼죠. 민주당이 극력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번에 이제 이 세 개를 장악하면 그거부터 바꾸겠대요. 법인세부터 올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자 증세, 그 다음에 그걸로 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요게 핵심 정책이 될 거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로 민주당이 이 세 가지를 다 장악하는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보면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에서 바이든 후보가 일방적으로 앞서가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선거 운동이 본격화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고 그리고 상원에 대해서는 상원 투표는 또 미국 사람들이 보수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 사례가 많은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지켜봐야 될 이슈입니다. 근데 민주당이 이제 대통령을 차지하게 되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게 되면 이 기존 법을 막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상원이 공화당이면 경제 정책을 민주당 방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린 뉴딜 정책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그린 뉴딜 정책이라는 게 옛날에 비해서 에너지 쪽은 많이 줄어들어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자동차 연비를 높이고 배기가스 배출을 줄이고 그다음에 친환경 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전통 에너지 비중을 낮추고 이게 이번에 특히 바이러스가 돌고 난 이후로는 각국이 이런 데다가 이제 돈을 안 씁니다. 돈을 쓰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10%가 넘는 실업률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친환경 에너지라고 해서 이게 고용 창출하는 게 아니거든요. 4차 산업혁명에 정부가 돈을 지원한다. 이게 고용이 지금 당장 급한 문제가 이 10% 이상 실업률을 낮춰주는 건데 특히 10% 이상의 실업률은 대부분 다 저소득층에서 발생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정부가 계속 돈을 뿌려주면 되긴 돼요. 재난지원금 주고 실업수당 계속 이제 많이 주면 되는데
근데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게 정부도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돈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빌린 돈을. 그렇게 보면은 이런 이제 그린 이런 데다가 돈을 쓰기가 쉽지 않아요. 그게 그린이든 블루든 레드든 고용을 창출하는 쪽으로 돈을 풀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그 전에 민주당의 정책은 그린 정책이었죠. 근데 그게 내년 이후로도 민주당이 대통령이 됐을 때 내년 이후로도 이어진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개념을 바꿔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이게 대통령 선거가 미국 같으면은 8월 초에 7월 말에 이제 미국이 상원 하원이 회기를 가지면서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어떤 합의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8월 초에 2주 동안 의회가 휴가에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8월 중순 이후로 15일 이후로 이제 다시 의회가 회기를 갖고, 그리고 그때 민주당 공화당 전당대회도 아마 그 전후로 있을 건데 그때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데, 이 전당대회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무엇을 하겠다가 공약이 거의 확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때 그 공약을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게 내년에 우리나라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만은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직접 한번 꼭 챙겨보시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되겠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되겠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HO땡땡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왕초보라고 하셨는데요. 연준이 주가 하락이 나타났을 때 막는 조치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주가 하락이 나타나면 그 사람들이 생각이 좀 비관적으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기업들이 자금 조달도 어려워지고, 그리고 기업들도 주가가 떨어지면 세상이 안 좋아지려고 저러는가 보다라고 해서 생산을 줄이고, 고용도 주가가 안 좋으니까 일단 스톱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경제가 더 나빠지게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좋을 때는 주가가 떨어지는 거를 오히려 조장하기도 합니다만, 경제가 지금처럼 안 좋고 실업률이 이렇게 높을 때는 주가가 더 떨어져서 사람들을 더 비관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는 어쨌든 연준이 막으려고 해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는 걸 막는다라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근데 주가가 올라가서 버블이 생기면 이것도 연준이 막으려고 하느냐. 버블은 이게 경제에 뭐 그렇게 크게 나쁜 영향을 안 주지 않겠는가? 그러면 연준이 주가 올라가는 걸 굳이 막으려고 하지는 않지 않겠는가? 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연준은 주가 하락을 지금 막고 있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막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그래 떨어지는 거는 막는 이유는 알겠는데 올라가는 것까지 굳이 연준이 막으려고 할까? 뭐 지금처럼 돈을 계속 퍼부어서 불을 떼면 아궁이에다가 계속 장작을 집어넣으면 이게 방의 방바닥 온도가 철철 끓어오르고 앉아있지도 못할 만큼 뜨거워지고 주식시장이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주가가 평하고 올라가지 않겠는가. 뭐 S&P 500 지금 3,100 하는데 뭐 미국에서도 4,000 간다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뭐 아주 많은 건 아닙니다만 좀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지금 코스피 2,200 뭐 좀 밑에 내려와 있는데 뭐 3,000 간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연준이 주가 올라가는 것도 막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올라간 주가는 떨어지게 되거든요. 떨어지게 돼요. 올라가서 이 높아진 버블을 계속 유지를 시킬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버블이라도 만들겠죠. 근데 이 부동산하고 달리 부동산은 버블이 안만 생겨도 잘 안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팔아요. 자기가 살고 있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나와야지만 버블이 꺼질 건데, 근데 집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팔지를 않아요. 이게 가격이 너무 높은 것 같아 팔고 딴 데로 이사 갈까 싶어도 가족 구성원들 중에 대부분이 반대합니다. 그냥 지금 같이 살면 안 되냐고, 딴 데 간다고 뭐 달라지겠느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 버블은 굉장히 오래 가는 경향을 갖고 있어요. 잘 안 떨어지죠. 근데 주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식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죠.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주식은 왜 합니까? 돈을 벌려고.
배당이든 아니면 주가 상승이든 돈을 벌려고 한 것인데, 집은 돈을 벌려고 한 것도 있습니다만 거기서 살기 시작하면 이거는 또 다른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버블은 오래 유지되는데 부동산에서는 주가는 이게 버블 영역으로 가면 사람들이 그러다가 어느 순간 팔기 시작하면 다 팔아버립니다. 다 팔아버립니다. 이때는 부동산과 달리 주식은 버블을 그렇게 유지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이 다 팔겠다고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유지를 하겠습니까?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버블이 만들어지면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지금이야 사람들이 주가가 좀 높아도 갖고 있는데 버블 갔다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다 판다고 나와버릴 거예요. 얼만큼 떨어질지 모르겠다 이러는 것이죠. 이 때문에 버블은 지금 상황에서도 만드는 게 굉장히 위험한 방식입니다. 경제를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주가가 높은 걸 바라지만 사람들이 야 이건 너무 비싸다 팔자 이렇게 나오는 걸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의 반응은 종목 단위로 막 가버리는 거죠. 뭐 아마존, 뭐 구글, 테슬라 뭐 이런 종목들은 이게 주가가 마구 올라가는데 나머지 종목들이 못 따라가요. 이러면 이거는 경제적으로는 버블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몇몇 종목 올라가는 거는 뭐 우리나라 시장에도 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제약 바이오주만 보더라도 이게 합리적으로 설명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언택트 관련주 합리적으로 설명 안 되는 가격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굳이 버블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경제 전체적으로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그런 건 아니에요. 몇몇 종목들이 그러는 건데 그거는 늘 있는 일이지 뭐. 근데 그거야 그럴 수 있는 일이고 그 종목들이 나중에 폭락한다고 해서 주식시장 전반이 폭락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경제가 망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체 종목들이 다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거는 좀 가다가 유지가 안 돼서 그냥 털컹하고 내려오게 되면 그때 다시 연준이나 정부가 넣어야 될 돈이 너무 많아요.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연준이 버블이 안 생기게도 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좀 올라가면 우리 진짜 경제 안 좋아요. 우리 장기 침체로 갈지도 모른다니까.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사람들이 진짜로 연준이 진짜 저렇게 되려나? 내가 너무 지금 주식을 많이 사고 있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하도록 계속 뉴스도 내보내고 그런 식으로 시장에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주가 상승을 또 막고 있는 힘이라고 봐야 되겠죠.